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가지 내용을 아주 간단한 엑셀로 지금 입력한 게 이제 요겁니다. 요 몇 개 안 되는 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좀 더 이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향해서 이자가 붙는 모습, 그걸 한번 볼게요. 현재 시장에서 이자율이 10%입니다. 그리고 지급 주기는 한 번입니다. 이 말은 이제 1년에 한 번 10%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점을 우리가 이제 5년 만기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시로 표현된 게 0, 실제로 숫자 0입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금을 이제 10,000원이다. 그러면 1년 뒤에 이자가 얼마 붙을 거냐를 계산을 해보면요. 그게 이제 요겁니다. 이자는 당연히 원금, 그게 지금 D5거든요. 원금에다가 요 이자율을 곱한 만큼 붙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제 쭉 드래그를 할 거기 때문에 원금은 따라오더라도 이자는 이제 항상 요 셀에 고정돼 있어야 돼서 이게 D하고 E에다가 달러를 붙여줬습니다. F4키를 누르면 이게 행과 열을 의미하는 저 알파벳과 숫자, 그 셀 주소에 달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주소창에 있는 수식이 좀 작지만 한번 보시면 D2에다가 F4를 한 번 누르면 D와 2에다가 다 이제 달러가 붙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2에만 붙고, 한 번 더 누르면 D에 붙고,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이제 달러 표시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다가 한 번 눌러서 이제 D2를 양쪽을 다 달러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달러를 이용해서 우리가 드래그를 할 때 따라올 셀과 고정돼 있을 셀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이제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F4 가지고 요거를 재빠르게 이제 설정할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 셀에서는 당연히 이제 원금은 따라오더라도 이자율은 고정돼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10,000원에 대해서 1,000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럼 1년 뒤에 원금이 다시 얼마가 되냐면 이자가 원금화 돼가지고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이 되겠죠. 요까지 계산한 다음에는 그 뒤에 계산은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개를 잡아서 끌면 됩니다. 그래서 2년 차의 이자는 첫 10,000원이 아니고 이자가 한번 붙은 거에다가 다시 이자 10%가 붙고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이게 16,105원이 됩니다. 이렇게 1, 2, 3, 4, 5년의 표를 쭉 다 만들어서 이자하고 원리금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PPT 강조하면서 봤던 것처럼 여기다가 만약에 수식을 입력해 가지고 내가 원리금을 계산해 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원금 D5를 선택을 하고 거기다 곱하기 1 더하기 이자율에다가 이 5승, 5년 동안 왔잖아요. 5승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온 값이 16,105원인데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뭐 계산을 해준 거나 수식으로 계산한 거나 당연히 결과는 같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표를 직접 한번 만들어서 원금과 이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보시는 게 이제 이해하기에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저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역시 이제 5년간의 이제 기간이 있는데 원금이 5년 뒤에 10,000원입니다. 이번에는. 그게 한 해 한 해 할인이 될수록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죠. 이때는 이제 할인되는 금액이 이전기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이제 할인액을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할인된 금액을 먼저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할인된 금액 역시 원래 금액에서 1 더하기 이자율만큼 이제 한 걸로 그냥 나눠주는 거죠. 그게 9,091원이 됩니다. 이 말은 두 개 빼주면 되죠. 909원만큼 할인됐다는 얘기죠. 그거하고 똑같은 작업을 역시 이번에는 왼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점까지 내려오면은 이게 6,209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뒤에 10,000원은 이자율이 10%인 세상에서는 현재 6,209원 정도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한다. 절반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많이 낮아졌죠. 그러면은 현재 가치로 10,000원의 가치가 되는 5년 뒤에 돈이 얼마냐? 또는 할인율이 10%인 세상에서 그러면은 그게 바로 요 돈이겠죠. 5년 동안 10% 이자가 붙은 게 16,105원이니까 저거를 아마 10%로 할인을 하면 얘가 10,000원이 될 거예요. 는 해가지고 16,105원과 같다. 그러니까 저 값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 얘가 줄고 줄어서 현재 가치로 10,000원이 되겠죠. 지금까지 한 것은 이 각 셀에 있는 값이
현재 얼마가 미래에 얼마가 되냐 1대1로 지금 대응시킨 값이죠. 이것도 역시 미래에 16,105원이 4년 뒤에 얼마냐 3년 뒤에 얼마냐 2년 뒤에 얼마냐 현재로 점점 올수록 이 금액이 얼마나 이제 작아지는가 1대1로 매칭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미래에 여러 시점에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미래에 만 원이 현재 얼마냐 이 계산이 아니고 1년 뒤에 만 원이 들어와요. 2년 뒤에도 만 원이 들어와요. 이렇게 현금 흐름이 매년 만 원씩 5년 동안 발생한다. 그랬을 때 이 5년간 5번 들어오는 저 만 원들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하는 거를 보자는 거죠. 그때 뭐 단순하게 이제 저것들 다 합한 거, 한 이 5만 원이 이 돈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 뒤에 만 원과 2년 뒤에 만 원이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얘들이 지금 현재 만 원이 아니잖아요. 1년 뒤에 만 원이 현재 얼마인지를 이 밑에 셀에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만 원에다가 1.1로 나눈 거겠죠. 1 더하기 10%, 할인율 10%니까 만 원을 1.1로 나눈 값이 이제 이 돈의 현재 가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 원은 1 더하기 10%를 제곱해서 나눈 거죠. 그 다음은 상승해서 나눈 거죠. 수식을 좀 일반화해서 적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위에 있는 셀 더하기 1 더하기 할인율 요거는 고정해야죠. 10%를 이제 몇 승을 해가지고 나눠주느냐 했을 때 요 위에 있는 이제 기간수만큼을 승해서 나눠준다. 그래서 셀로 이제 지정을 해놓고 오른쪽으로 쭉 끌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5년 뒤 만 원의 현재 가치, 얘는 4년 뒤 만 원의 현재 가치, 3년 뒤 만 원의 현재 가치, 2년, 1년 뒤 만 원의 현재 가치. 그래서 요거를 더한 값이 이 5번 들어오는 만 원의 현재 가치입니다. 37,908원밖에 안 되죠. 5만 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근데 이제 엑셀에서는 여러 차례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자주 계산하기 때문에 그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NPV입니다. Net Present Value라는 것은 투자로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합을 의미하는 재무 용어입니다. Net Present Value라는 함수는 어떻게 쓰냐면 NPV 함수명 적어주고 거기다가 할인율을 먼저 적고 이제 그게 10%죠. 그런 다음에 내가 할인하고 싶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드래그해서 쭉 잡아주면 됩니다. 범위로. 그렇게 계산하면은 동일한 금액인 37,908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금 흐름이 있고 그것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이렇게 이제 일일이 현재 가치 구해서 뭐 더 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NPV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가치 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케이스로 요거는 이제 이자율이 10%인데 지급 주기가 연간 4회인 경우 별말 없으면 연 10%고 연 4회라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나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분기별로 시점을 다 쓰지 않고 연간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원금이 현재 이제 만 원입니다. 그럼 얘가 1년 뒤에 얼마가 되나 라고 이제 했을 때 먼저 이제 이자를 계산해서 더해줘야 되죠. 근데 이 이자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수식을 보시면 먼저 이제 M5 이 원금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이자율을 하는데 그 이자율을 저 10% 셀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얘 나누기 4를 해야죠. 4분의 1만큼의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1년 동안에 복리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4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셀을 이제 잡아줍니다. 복리 계산되면서 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빼기 원금까지 해주면 정확하게 이자 금액이 되고 그것과 원래 원금을 이제 더해주면 이 두 셀을 더해주면 이제 원리금이 됩니다. 원래는 뭐 원리금 구해서 이거 두 개를 이제 빼기 해가지고 이자를 구해도 역시 마찬가지 결과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11,038원인데 지급 주기가 4번이 아니고 1번이었던 거에 비해서 크죠. 이게 4번 복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까지 쭉 다 계산해서 합산을 하면은 16,386원입니다. 요거를 아까처럼 4분의 1로 나눈 거에다가 5 곱하기 4, 그래서 20승까지 해주면 역시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16,386원은 아까 1년에 한 번 지급을 한 16,105원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계산을 원리금 계산할 때 이제 이자 효과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연율로 10%로 표현되는 이 이자율이 지급주기가 1년에 4회라면 그게 실질적으로는 이펙티브하게는 이게 이자를 몇 %라는 얘기냐 연 한 번 지급하는 이자로 환산했을 때
그걸 먼저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요거를 나누기 4한 이자율 가지고 이제 4번, 1년에 4번 하잖아요. 4번까지 이제 붙여주고 거기다가 빼기 1 해주면 이자만 남죠. 그 이율을 계산하면 이게 이제 10.38%입니다. 그거 가지고 매년 10.38% 이자가 붙는다는 식으로 쪼개서 처음에 계산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1년에 10.38%씩 이자가 한 번 붙는다는 식으로 계산을 해줘도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요 표는 아까 설명한 이제 선도 이자율을 얘기한 겁니다. 만기가 1년, 2년, 3년인 이제 세 가지 이자율. 이건 현물 이자율이죠. 현재 시점에서 이자율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 1년짜리 이자율이 5%, 지금부터 2년짜리 이자율은 10%, 지금부터 3년짜리 이자율은 15%입니다. 그렇다면 선도 이자율이 이제 어떻게 될까? 1년 뒤부터 2년 뒤까지 1년짜리 금리죠. 이제 미래의 1년짜리 금리 어떻게 되고, 이건 2년 뒤에 1년짜리 금리 어떻게 되고, 1년 뒤부터 3년까지, 그러니까 2년짜리 금리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0, 1, 2, 3, 그래서 3년짜리 기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5%의 이자율로 3년 동안 계속 자금 운용한다면 처음에 이제 돈이 10,000원이었을 때, 그때는 1년 뒤에 1,500원이 되고, 또 5% 운용했으면은 이게 11,025원이 되고, 또 5%로 또 운용하면은 11,576원으로 이제 복리로부터 나가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하지만 얘는 I1 만기 1년짜리 금리이기 때문에 요 뒤에 거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2년 동안 금리를 고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2년짜리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거는 만기가 그려지면서 이제 금리가 10%로 올랐네요. 그러면은 2년 동안 이자가 붙을 겁니다. 10%를 1년 더 하면은 13,310원이 되겠지만 요거는 이제 확정된 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3년을 내가 다 확정하고 싶으면 3년짜리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 금리가 15%네요. 그러면은 이제 금액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색깔을 칠하지 않은 요 영역에 있는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지금 색깔을 넣어 놓은 이 부분의 금액들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먼저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 표들을 만약에 이미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I want to 1년 뒤부터 2년 사이, 이 기간에서부터 이 기간 사이에 적용될 금리가 과연 얼마일까 하는 거를 계산을 하려면 I1으로 이까지 왔어요. 온 금액과 여기서 1년 동안 이자가 얼마가 더 붙으면 이게 될 것인가, 2년짜리 금리로 2년 운용한 거가 같아질 것인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걸 계산한 결과가 이제 이거예요. 1년 뒤에 1,500원에서 이자가 얼마 붙으면 12,100원 되냐 하는 걸 계산한 거죠. 그거는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나눈 다음에 빼기 1 해주면 됩니다. 그게 15.24%네요. 금액이 있으니까 금액 갖고 바로 이제 계산을 해줘도 되고요. 또는 아까 이제 그 PPT에서 봤던 수식으로 계산을 하려면 이제 요겁니다. 요 2년짜리 금리로 2년 운용한 것을 1년짜리 금리로 1년 운용한 것으로 나눠준 다음에 빼기 1 하는 거죠. 그렇게 수식을 계산해도 답이 똑같습니다. 2년 뒤에 만기 1년짜리 금리가 얼마냐를 알고 싶으면 요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지금 확정되어 있는 금리들 가지고 3년 가면 이만큼 가고 2년 가면 이만큼 가니까 요 두 개의 금리는 결국은 이 시기에 1년짜리 금리를 얼마로 예측하고 나온 금액인가 하는 거는 이걸로 이자율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25.69%네요. 마찬가지로 이제 수식으로 계산해도 똑같습니다. 이걸로 15%로 3년 운영한 거를 10%로 2년 운영한 걸로 나눠준 다음에 이를 빼면 이제 이자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PPT에서는 안 해봤지만 1년 뒤에 내가 2년짜리로 예금을 운영하면 이때 금리가 2년짜리 금리가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 1,500원을 2년 동안 몇 퍼센트로 운용하면 이게 되냐 하는 거죠. 그거는 얘를 이걸로 나눠준 다음에 바로 1을 빼면 안 되고 루트 2를 한 다음에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2번 이자가 붙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게 20.35%인데요. 이거를 이자율만 갖고 수식으로 계산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5%에서 3년 붙은 이자율, 여기 이제 3승이죠. 3승 한 거를 얘 가지고 1년 운용한 걸로 나눠준 다음에 루트 2를 씌우고 빼기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요 숫자들의 의미를 조금만 더 이제 의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을 예금하면 5%입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로 운영하면 5%입니다.
근데 2년을 운영하면 10%입니다. 10%가 두 번 가는 거죠. 근데 1년을 5%로 운용하고 그러고 나서 2년 통산 10%만큼 달성을 하려면 1년 뒤에 만기 1년짜리 금리가 당연히 이 10%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5%로 한번 운용하고 15.24%로 운용해야 요게 달성이 되겠죠. 2년 뒤에 1년짜리 금리가 얼마냐 하는 것은 내가 2년 동안 10%로 운용을 했어요. 근데 3년 통산 15%를 달성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15보다 훨씬 큰 이자율로 운용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5%로 1년 운용하고 15%로 3년 운용한 것 가지고 계산하는 이 1년 뒤의 2년 만기 금리에서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눈으로 봐서 이 금액의 수준이 얘들보다 뭐 크냐 작냐 가운데 있냐 정도를 가지고 지금 이게 구체적인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의 크기는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또는 틀린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으로 빨리빨리 캐치가 되는 정도로 요 계산에 좀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까 우리 처음 봤던 표들입니다. 근데 요게 사실 이번 시간에 길게 설명했던 뭐 이자 계산의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의 전부예요. 사실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저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숙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내가 계산하고 방금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계산 결과가 이게 감으로 크다 작다 뭐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이게 딱딱 판단이 되도록 이자 계산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금융론 5번째 시간, 이자율과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